그래서 이제 저기 그 동해 이제 가볍게 놀러를 갔었나 봐요. 우와. 진짜 오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근데 연락을 안 해요. 근데 핸드폰이 불안해가지고 하필 또.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 2교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 문자 보고 받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자, 선택해봐.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서 제가 이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거든. 뭐 4시 넘어서까지가 수업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잘 따라와줘야 돼. 이제 잘 따라하면 딱 4시 안에 끝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다들 막상 마음이 좋잖아요. 네? 안 좋으세요? 저를 아니 말고. 자, 가겠습니다. 저희 RPM 페이지는 128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방학 때보다는 빠를 수밖에 없다는 말 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방학 때는 제가 아까 같은 내용도 기억나시나요? 한 두세 개는 더 풀어, 두세 개 정도 최소한.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빠르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는 좀 더 열심히 참여를 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페이지 저 위에 제목 보시면 제목이 평면 좌표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점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방금 했던 순서대로 위에 간단하게 필기를 체크만 해볼까요? 다시 여기 있는 수직선 위에서 뭐요? 여기에 몇 차원이라고? 1차원. 자, 1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절대. 이제 엄밀히 말하면 큰 거 빼기 작은 거가 아니라 절대값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자, 좌표평면 몇 차원? 2차원. 2차원. 참고로 저희가 사는 곳이 3차원. 3차원 공간이 공간. 나중에 이제 기하를 배울 친구들이 있으면 기하라는 과목에서 공간을 받아요. 공간. 약간 제가 공간 보여줄까? 공간? 그 4차원은요. 약간 이렇게 공간감이 느껴지게끔 이렇게 하면 공간이 공간 이렇게 X축, Y축에다가 G축까지 추가가 돼요. 이렇게 높이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공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차원이고 4차원은 사실 몰라도 되는데 이 공간에다가 시간을 추가하면 4차원이 돼요. 시공간. 뭐 시공간 그런 말은 그게 4차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자, 이제 1차원에서는 절대값이고 제 2차원에서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지만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공식이라고요? 한 번 더 피타고라스. 주세요. 코라스. 이 공식은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로 만든 겁니다. 자, 외우세요. 이 친구 암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늘 거리 구하는 거 한번 같이 해봤고요. 다음 장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 그 프린트에 없던 문제 하나가 잠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 어디지? 여기 없나? 여기 있다. 908번입니다. 저희 아까 전에 거꾸로 거리를 주는 문제 풀어본 적 있지? 네. 자, 908번 문제가 거리를 주는데 얘 지금 몇 차원? 1차원. 수직선 위에서 거리를 주는 건 지금 처음 보거든요. 자, 얘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뭐 이 정도라면 암산도 가능할 건데 자, 지금 이 문제 이해했어요? 점 한 개 남아있는데 거리가 나와있어요. 거리가 3인 점이 누구냐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이거 태혁씨 거리가 3인 거 뭔지 아세요? 자, 다시 점 P에서 거리가 3인 점이잖아. 그게 뭐야? 그게 뭐죠? 1과 7. 요 두 개인 거 혹시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자, 그럼 그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요, 좀 더 멋있게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점을 저희가 A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점을 A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1차원 수직선 위에서
거리가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요? 빼고 절대값. 절대값으로 구하잖아. 현재 이 문제는요. 얘가 얼마나니까? 3. 자, 원래 이렇게 풀 못습니다. 이렇게 풀 절대값 문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물론 이 정도는 암산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절대값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 푸시면 정답이 하나가 아니겠죠.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구나. 자,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숙제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도 오늘 질문 못 받은 거 추가로 받을 의향이 있거든요. 한번 자 해보세요. 자, 이제 130쪽인데 유형 1번은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까 똑같아요. 거리 주고 A 구하세요. 거리 주고 A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니까 근데 이제 거리 구하는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형 1번에 넘어가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유형 2번. 자, 아까 저희 나왔던 같은 거리에 있는 문제 있죠. 같은 거리. 다시. 자, 예를 들어서 927번 보시면 아까 했었잖아.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 밑줄. 자, 이럴 때는 보통 예은아 뭐라고 부른다고? 뭐 그런 식으로 들은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 Y축 위의 점 밑줄. 이때는 도우라 뭐라고요? 0,A 이렇게 두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하나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바로 위의 문제입니다. 근데 가끔은요 이 점이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고 요런 데 위에 있는 가끔 문제들이 나와. 어떤 함수 위에 있는. 자, 하나 튀게 드릴게요. 너네 혹시 자 바로 위에 문제 보시면 어떤 점 P가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직선 위에 있는 거 보이세요? 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두는 줄 아세요? 보통? 물론 이 문제가 지금 나와 있긴 한데 보통 이게 없다고 치고 이렇게 나왔을 때 뭐라고 두는 줄 아세요? 점 P를? 지납니다. 자, 이거 혹시 몰랐으면 하나 필기하겠습니다. 방금처럼 X축, Y축 위에 있는 게 대표 문제인데 가끔은 어떤 함수 위에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결론입니다. 너네가 어떤 함수 위에 있을 때는요. 또 역시나 문자 한 개를 빌려 쓸 거야. 보통은요. X에다가 문자 하나 있습니다. A라고. 그럼 혹시 Y는요. 여기는 B라고 써있지만 원래는 B라고 안 둡니다. 혹시 Y는 뭐라고 두는 줄 아세요? 예 마이너스 7. 다들 혹시 이렇게 두는 거 아세요? 우리 보통 위의 점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이 X값을 대입하면 돼야 되는 점이라 보통은 다시 이렇게 함수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역시나 거리가 같다고 식을 세우는 거야. 한번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 오른쪽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함수 하나 드릴 테니까 위에 점 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 자, 위에 점 P 라고 나오면 자, 이거 뭐라고 둘까요? 이렇게도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문제가 뭔가 이제 꼭 X축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요 2차 함수 위의 점이다. 표주야. 이렇게 나오면 이 위의 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기 대입한 걸 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위의 점 나오면 문자 한 개만 쓴다는 거야. 저렇게 A, B라고 원래 안 쓰고 문자 한 개만 써도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실제로 똑같긴 해요. 여기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런 식의 시가라가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 보통은 이제 이게 안 나온다는 거지. 보통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게 안 나오고 또 역시나 점 P가 여기 위에 있다 이렇게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같은 거리에 있는 문제입니다. 유명한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만 소개드리니까 밑에 928번입니다. 자, 이 같은 거리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특히나 928번이 또 역시나 궁합이 좋아서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나온다고? 궁합이 좋으면 나와. 궁합이 좋으면 아까 저희 질문 나왔던 둔각삼각형 궁합이 좋으면 나와요. 자, 얘도 그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요거 필기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약간 이런 외심, 특히 이 외심이 여기서는 유명한 시험 문제인데, 자, 한번 읽어본 친구들 제가 시간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다시 저는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이런 문제는 따라갈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너네가 외심을 모르면요. 사실 이런 문제는요 외심을 모르면 틀려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잖아. 가볼까? 어떤 말인지? 자, 이 문제 필기하세요. 이게 이제 들어보시면 왜 궁합이 좋은지. 자, 혹시 여러분 외심의 뜻이 뭔지 알아? 어떤 삼각형의 외심이 뭔지 아세요? 그래, 자, 이 외심의 뜻부터 말해줄까요? 자, 참고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외심은요, 외접원의 중심. 맞습니다. 외접원의 중심에서 외심, 요렇게 두 개를 딱 놨자예요. 지금 외접원은 뭔데요? 외접원이 뭐냐면, 지금 어떤 삼각형이 있잖아.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니? 외접원이 뭔지 아세요? 지점을 자, 이 외자가 무슨 외자야? 바깥에 있는데 이 접자가 뭔지 알아? 약간 접한다는 그 접자도 맞고요. 약간 이미지로 보자면 이런 느낌의 원이 외접원이야. 이런 느낌의 원이. 그리고 자, 이 원에는 중심이 있게 없게 있잖아. 가운데. 지금 여기가 외심이야. 여기가 외심이라고요. 자, 써드릴까? 자, 여기 외접원의 뜻입니다. 외접원의 중심이야. 그리고 자, 한 가지 알아야 될 상식이 있어요. 이 외심은요, 보통 영어 약절 앞으로 대문자 오를 많이 씁니다. 저 오가 영어의 뭔 줄 아세요? 바깥을 의미하는 영어가 뭐지? 그 오예요. 외심. 참고로 내심이란 것도 있잖아. 내심은 영어 뭐 쓸 것 같아요? 아이를 써요. 아이. 뭐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 어쨌든 오라고 쓰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이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면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혹시 요게 뜻인데 외심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거 아세요? 이제 이 그림 보시면 특징이 이해가 돼요. 힌트. 요 선 있죠? 요 선이랑 이 세 개 다 뭘 것 같아요? 길이가 같을까? 사실 이번요 거리가 같을까요? 그래서 외심이 나와요. 거리가 같다 대신에 외심이 나와. 쟤를 이해하면 제가 거리가 같은 점이야. 다시 외심은요 하나 외우실게요. 외심은 다시 거리가 같은 점이에요. A에서 잰 거리랑 B에서 잰 거리랑 C에서 잰 거리랑. 그리고 지금 왜 같을까? 그림 봐봐. 왜 같아요? 셋 다 뭐야?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런 이유라는 거지.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어떻게 하자고? 이제 이걸로 식을 만들 겁니다. 세 개가 거리가 같다로 식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배운 게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근데 이걸 쓰려면 여기에 있는 외심의 좌표를 뭐라고 둬야 될 거 아니야. 이 경우에 뭐라고 둘까요? 우리 위에서는 x축 위에 있으면 뭐 a, 0 이렇게 배웠잖아. 얘는 딱히 그런 거 있어요? 뭐라고 하면 돼? 이런 경우는 뭐 a, b라고 이렇게 둘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뭐 a, 0이 아니라 얘는 뭐 없잖아. 그냥 아무 이수건이 이렇게 두 개, 문자를 두 개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자,
얘 풀 건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또 푸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연립. 다들 혹시 이것도 연립 방정식인 거 아세요? 우리 보통 연립 방정식 중에 이런 모양도 있잖아. 얘 어떻게 분리해? 두 개. 근데 이 경우는 아무거나 두 개 분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분리해서 오늘 배운 공식을 한번 써보라는 거야. 자, 좀 더 해보셔야 될까요? 자, 뭐 요게 어쨌든 외심이 왜 나오냐면 거리가 같다 문제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위에처럼 대놓고 안 나오고 거리가 같다. 대신에 이게 외심이다. 라고 나오면 거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책을 정확하게 필기를 다 해놓고 나중에 틈날 때만 보세요. 보면서 뭐 배웠더라. 그러니까 외워. 일단 이번 시험 때까지 외우세요. 사실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립 방정식 문제예요.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걸 아마 다 풀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거리 AO 자, 거리 구해보시면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겠죠. 자, 이 거리랑 BO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맞나요? 시간아 한 번 더. 자, 얘 하나 더 쓸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은 CO 루트 C5니까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론상 문자가 조개된 식이 몇 개 나왔어? 두 개. 그 연립을 하시면 A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해보셔야 돼요. 꼭 해봐야 됩니다. 이 생각 예뻐져요. 양쪽을 제곱해서 전개해 보시면 A제곱, B제곱이 다 지워져요.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연립 방정식 풀면 AB 나온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정리할 시간 15초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유형이 거리가 같다 유형이 있어.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유형이 하나 차지합니다. 거리가 같다. 근데 아까처럼 뭐 단순하게 X축 위에 있고 거리가 같다. 그것도 Y축 위에 있고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외심입니다. 외심이면 외심의 뜻 이해하시면 아 이게 성질이 되는구나. 거리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같다고 식을 세우시는데 이 문제가 두 개 아무거나 분리하세요. 방정식은 아무거나 분리하면 돼. 적으세요 복습. 요게 연립 부등식이면 어떻게 분리한다고? 이렇게 분리야. 방정식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거나 하나 아무거나 두 개씩 해서 분리해서 쭉 공식 쭉 전개해서 이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고등학생이니까. 정리해 보시면 A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고 밑에 있는 929번 문제는요. 상종 써 있는데 힌트만 드릴까요?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릴까? 아마 지난번 시험 대비할 때 이런 유형 본 적 있을 건데 여러분들. 특히 안 하고 혹은 이번에 학교 교과서 신사고 쓴 친구들 있지. 예주 포함해서, 효주 포함해서. 신사고에서 그 문제 기억나? 중간에 그 레이저 물줄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기본 전략이 태우가 뭐였게? 좌표 평면으로 옮기기. 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너네 특히 3단원에서는요. 이런 도형들이 나오잖아. 자, 어디로 옮기라고 얘는? 이거를 적당히 좌표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딱 느낌 오지? 어디를 원점으로 할까요? 여기. 그 삼거리를 원점으로 하게끔 좌표로 옮겨서 풀라는 문제예요. 특히 이번 시험 범위 3단원에서 이런 걸 좀 할 거예요. 다시 그림만 나오면 좌표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리와 공식 있을 때는 뭐 하는 일단 뭐 옮겨야 쓸 건 아니야. 자, 힌트 끝. 이 문제는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좌표로 옮기시면 너네가 이제 A, B, C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좌표로. 그리고 이 문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에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대. 자, 요게 지금 이게 뭐예요? 학교가 여기 뭐 안하고 관할고 능동고인데 도서관을 지을 건데요. 도서관을 어디에 짓겠대요? 같은 거리. 어디서 있지?
여기서 있다. 도서관을 딱 그 같은 거리에 짓겠다는 거야. 이 말 이해했어요? 혹시 이 문제 방금 저 위의 문제랑 어때요? 사실 같은 문제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도서관 위치가 외신 자리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봐. 근데 이제 위에보다는 좀 더 쉬운 문제야, 어떻게 보면. 얘는 그나마 말하자면 이 좌표로 옮기는 컨셉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계산은 해봐.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유형 3번은요, 아까 저희 몇 개 풀어봤던 삼각형이 뭔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30번처럼 삼각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 태호가 삼각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빠르게 뭐를 구하셔야 돼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이름 있는 것들은 다 삼각형 길이로 판단해요. 심지어 얘가 둔각도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길이 구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길이 구해서 확인해 보시고, 밑에 있는 뭐 932번 같은 문제는 거꾸로 다 직각인데 혹은 정삼각형인 게 나오면 거꾸로 길이 구해서 또 역시나 만나시면 되겠죠. 풀지 않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유형 4번입니다. 자, 여기 있는 유형이 또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최소값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자, 935번 문제 한 문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935번입니다. 이게 약간 그게 사실은 진짜 별것도 아닌 아이디어 문제인데 일단은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남은 시간 이제 해야 될 게 이 최소값 관련 유형 몇 가지가 있어. 아, 죄송한데 순서를 바꿀게요. 이 문제 말고 다음 장 가보시겠어요? 다음 장이 자 아까 우리가 다들 933번 문제 보시면 이게 아까 프린트에 있던 문제인 거 아세요? 네. 혹시 937 아까 프린트에 있던 자 복습 937의 이 문제는 막상 까보시면 아까 무슨 문제였지? 얘는 2차 함수 문제도 있어요. 이거 말고 종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제가 필기 이렇게 할게요. 순서를 1번. 그러니까 여기 약간 요 필기가 뭐냐면 좀 이제 최소값 유형들 몇 가지 스타일이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 문제입니다. 2차 함수.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2번. 자, 번호 매기세요. 위에 있는 937이 1번입니다. 프린트 문제. 두 번째가 이것부터 할게요. 자, 938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재 몇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말하지만 정답만 쓰지 말고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럼 제가 한번 왜 순서를 바꿨냐면 방금 위에 프린트 문제랑 한번 비교해 볼래? 다들 혹시 위에 문제랑 비교하면 달라진 거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뭐가 다르지? B의 좌표. 저게 정답이야. 마지막에 묻는 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말했잖아. 최소를 물으면 최소를 구하면 되고 얘를 구하면 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위의 문제랑 달라진 거. 자, 수학 공부는요. 마음속에 들어있잖아. 달라진 걸 봐야 돼. 뭐가 달라진 거지? 얘 지금 위에처럼 X축 혹은 Y축 위에 있니? 아니요. 아니면 어디 위에 있니? 어디 있대? 네. 너네 혹시 이 말 이해돼? 이미애가 여러분 혹시 이게 어딘 줄 아세요? 네. 어쩌면 영어로 치면 랜덤. 이거 검정색인데? 랜덤. 그리고 어쩌면 아무 곳에 있어요. 뭔가 이제 어딘가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돼요? 사실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어떤 아무 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요, 어쨌든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려면 점 P가 필요하잖아. 얘 뭐라고 줄까요? A, B. 그럼 이 경우는 A, B 혹은 X, Y라고 두고 이제 식을 세워 보셔야 됩니다. 다시
그 위에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그냥 어디 위에 있는 경우는 문자를 2개까지 안 쓴다고요. 1개만 써, 1개만. 근데 아무 점이면 방법이 없잖아. 2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구할 줄 알지. 얘 구해보실래요? 저거 구한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너네가 아마 처음 보는 유형이 아니야. 제가 다른 반에서도 이 문제 풀어보니까 이제 딱 씩 보고 나서 감동, 그 문제구나 해서 끝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심해진다는 거야.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떤 상황을 보고 뭔가 자꾸 떠올려요. 이 상황? 이참수구나. 이 상황? 그거 우리 배우지 그거구나. 이게 이제 돼야 돼. 어쩌면. 제가 이제 총 이 문제 포함한 총 3문제만 풀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938번 문제는 바로 위에 문제가 샵 1번, 얘가 샵 2번이라 부를게요. 그러니까 조금씩 발전된 유형이라 보면 돼. 조금씩. 얘는요, 위랑 달라진 게 임의의 점피라서 어디 위에 있지 않아. 그냥 아무 곳에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점. 이럴 때는 별 수 없어. 문자를 2개 쓰는 거야. x, y랑. 그리고 이 친구로 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자, 그럼 제가 이거 식 한번 세운 거 쭉 써볼까요? 자, 다들 아마 일단은 제곱이 있단 말 루트를 대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써보시면요. 자, 다들 혹시 이렇게 일단 나오셨죠? 이렇게 거리 구하는 공식 2번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요 전개할게요. 자, 얘를 한번 전개해 보시면 뭐 쓸게요?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y 더하기 60. 이거 전개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다들 혹시 이제 여기서 뭔가 기억나는 유형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실까요? 혹시 이거 치우나 여기서 어떻게 갈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말은 좀 아니고 약간 무슨 아이디어? 근데 결국 방금 원 이렇게 말한 친구들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결론입니다. 제가 아마 이 내용을 저희 처음 아닐 거야. 들어보세요. 그럼 혹시 이렇게 말하면 기억나려나? 현재 여기 XY가 있잖아. 네. 질문. 현재 이 XY 실수 맞나요? 네. 우리 앞에 가끔 문제 풀다가 조건 중에 실수라는 조건이 종종 나올 때가 있었는데, 다시 실수. 여기 혹시 실수 관련 상식 하나 뭔 줄 아세요? 모든 실수는 뭐 하면? 제곱을 하면 뭐 이상인 줄 아세요? 0 이상이다. 제가 항상 이 내용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했던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이게 실수면요, 저기 가는 거지. 여기서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제곱이잖아. 뭔가의 제곱. 너네 머릿속에 제곱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고요. 맞습니다. 이 문제가 완전 제곱식 관련 문제예요. 다시 너네가 이제 요것도 유명한 유형인데, 다시 위에 같은 경우는 문자가 하나였잖아. 2차 함수가 나왔던 거예요. 이번 문자가 2개라서 2차 함수는 안 나와. 근데 약간 이제 XY가 실수란 걸 이해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이제 말씀한 친구들 이만한 거잖아. 완전 제곱식을 2개 만드실 거예요. 2개. 어떻게? X는 X끼리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또 이제 다른 반에서는 2차 함수 2개래. 그건 아니에요. 얘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완전 제곱식을 2개 만드시라는 거예요. 자, 암산할게요. 2로 묶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 전개하시면 빼기 18이 됩니다. 한 번 더. 자, 얘네 둘 또 역시나 2로 묶어보시고 저는 암산하는 중이에요.
32니까 빼기 32가 되고 얘 지금 안 건드렸어요. 이렇게. 자, 완전 제곱식을 두 번 쓴 겁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흐름을 상수항끼리 쭉 한번 더해 보시라는 거죠. 그럼 혹시 여기 상수항끼리 더하면 뭐 나오죠? 이거? 20. 이거 20이요? 10. 그냥 10 이렇게까지 더 올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있잖아 머릿속에 기억해 이런 거 나오면 완전 제곱식을 돌리세요. 완전 제곱식을. 자,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끝내나요? 잘 봐. 현재 x, y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왜 실수예요? 참고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실수예요. 허수는 못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상식이야. 실수인데 너희가 방금 이거 배웠잖아. 잘 보세요. 근데 x 실수지. 네. 그 x 빼기 3도 실수일까 아닐까? 맞아요. 실수에서 실수를 뺀 것도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제곱이잖아. 실수의 제곱이잖아. 얘가 뭔지 몰라도 얘는 0 이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뭐 이런 설명 한 번도 기억 안 나세요? 해본 적 있는데. 다시 얘도 지금 뭔지 몰라도 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가 제일 작은 거를 구해오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얘가 0인 게 제일 작아. 얘는 0보다 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도 제일 작은 게 얼마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자, 그때 점 P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점 P는 얼마일까요? 얘 지금 점 P는 이거 계산하시면 몇 코마 몇 나와? 여기 그때 점 P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때 최소값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10. 어디가 최소지? 여기 끝에가 최소입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샵 2번. 그러니까 샵 1번은 2차 함수 문제고 샵 2번은 그런 실수 관련 이런 최소값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샵 3번 가봅시다. 자, 순서를 잘 따라가봐. 약간 여러분이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다음, 자, 앞장에 935번입니다. 자, 그럼 제가 드릴 질문은 이 문제가 또 방금 전 문제랑 비슷해 보여요. 언뜻 보면. 동의하시는지? 자, 이 문제의 샵 3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를 기억해봐라. 뭔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런 거에 예쁨을 느껴요. 심리적으로.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더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점이 어디 축 위에 있는 그런 문제였잖아. 그리고 그 문제는 뭐 관련 문제라고? 2차 함수 관련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걔랑 똑같은 문제였는데 뭐가 빠졌지? 축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이게 문자를 두 개 써야 되고 이 문제의 전략은 완전 제곱식 관련 실수 관련 문제가 돼요. 세 번째 이 문제입니다. 이게 방금 전 샵2랑 달라진 거 아세요? 이게 지금 어디가 달라졌게? 제곱이 빠졌어요. 야, 이게 마지막에 뭐가 없어 지금? 이거 없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꼭 숙제할 때 이 순서대로 풀어봐. 그럼 뭔가 좀 정리가 될 겁니다. 다시 이번 문제는요. 방금 전에 샵2랑 달라진 게 필기한 친구들은 요게 이제 왜 쓰이냐면 여기에 제곱이 없어요. 그리고 자, 너네가 이 문제를요. 그래서 샵2처럼 풀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 너네 이 문제 얘는 필기하지 마. 다음 샵2 풀 때 임의의 점 뭐라고 적었지? 뭐 A, B 혹은 X, Y. 그럼 저희가 이것까지는 구했었잖아. 근데요, 적으세요. 이렇게 두고 저거 한번 구해볼까 내가? 그럼 20 구하는 중입니다. AP 더하기 BP가 어떻게 돼버려? 그동안과 달라진 거 하나가 생겨요. 뭐가 안 지워져? 루트가 안 지워져요. 이때 루트가 안 지워져.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가 안 지워져.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 전략을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안 갑니다. 문제는.
루트가 지워져야 뭘 하는 말을 할 거 아니야. 이거 안 지워지는데요. 이해돼? 그래서 얘는 뭐죠? 자, 얘는요. 자, 한번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냥 아주 쉬운, 얘는 정답이 한 10초 만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아이디어 문제야. 자, 그려볼까? 너네 그냥, 자, 사실 이 문제는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적당히 그려볼게요. 어디에 있겠죠? B도 어디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지금 P라는 점이 어디 있다고? 어디다 아무 때나 있어. P가 어디 아무 때나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몇 군데 찍어드릴까? 자, 여기가 이제 기호 1번. 여기 P. 즉, 임의의 점은 어디나 아무 때나 있는 거예요. 기호 2번. 여기 P. 하나 더 기호 3번. 여기 P.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얘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 뭐를 구해라? AP 더하기 BP 요거 두 개 더하세요 문제예요. 다시 AP 더하기 BP 다시 AP 더하기 BP잖아. 그리고 질문. 지금 제가 딱 3개 그려봤는데 아무 점 3개. 이 셋 중에서 지금 누가 제일 최소값이야? 빨간 셋 중에 누가 제일 짧아요? 빨간 P지. 그럼 질문. 이것보다 더 짧게 만들 수 있나?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찍어서 위에. 이게 봐봐. 너네 사실 일부러 좀 티 나라고 쓴 건데 이게 짧아지고 있잖아.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더 짧아요? 이렇게? 네. 그럼 혹시 이거 언제 제일 짧을까요? 선에 다른데. 자, 정답입니다. 문제가. 최소값은요. 이거야 이거. 이 두 점은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짧아요. 이해돼? 점 P가 여기 위에 어딘가 있으면 제일 짧다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있어야 제일 짧은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뭐 구하시라고? 거리.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돼요. 제게 제일 짧거든요. 거리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야. 요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여기는요, 이런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리 관련 유형들. 자, 다 기억하세요.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이거잖아. 사장 씨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13.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찐막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934번입니다. 샵 4라고 쓸게요. 샵 4. 자, 이 문제는 아이디어 기억하세요. 얘는 아까처럼 거리를 구해서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왜 제곱이 빠지면 거리를 못 구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이디어. 제일 짧은 건 언제지? 이 직선 갈 때는 직선. 너네 알고 있잖아. 보통 제일 짧을 때는 다시 여기가 니네 학교고 여기 니네 집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가냐 그 문제야 이 문제가. 직선으로 뛰어가시라는 거예요. 지각하기 싫으면. 괜찮아? 그리고 자 위에 있는 934 문제 샤프입니다. 힌트. 지금 요 칠판 어딘가에 934번 문제가 나와 있어요. 혹시 지금 칠판 어딘가에 934번 같은 상황 안 보이세요? 써놨는데? 그거요. 지금 이거 보여? 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 또 가끔은 위에처럼 나와. 근데 혹시 반대로, 저보세요. 반대로 이거를 보고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나? 네. 다시. 너네 지금 이거 보고 얘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한 건 거 아세요? 네. 어떤 점과 어떤 점이게? X 콤마랑 여기 안에 x, y랑 누구랑?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이건 거 아시겠어요? 가끔은 또 이제 이식을 주고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다시 얘는요? X 콤마 Y랑 3 콤마 8. 이렇게 지금 거리 구한 건 거 아시겠어요? 거리 구하는 공식 거꾸로 쓰시면 자 934번입니다. 그럼 질문. 얘 지금 뭔가 거리를 구하는 중이라는 거야. 지금 저거 두 개가 거리를 구하는 중인데 어떤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냐는 거예요. 그거 거꾸로 알아오시면 밑에랑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샵4라고 쓰고 어쩌면 컨셉이 뭐냐면 밑에서 푼 샵3의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같은 문제인데. 그럼 제가 보통 간접 이런 말 쓰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간접이란 말을 해석해보자 라고 하나 써드릴까요? 자, 밑에 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요거 뭔가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한 걸로 보이세요? 무슨 점과 무슨 점일까? X로. 일단 x, y 보이잖아. 자, x, y랑 누구? 너네 저렇게 되려면 0,0밖에 없어요. 다시 요렇게 두 개 사이에 지금 거리를 구한 걸로 보이시나요? 거리를 구한 걸로. 그러니까 방금 제가 밑에 문제 풀 때 실패한 거 있잖아. 실패한 걸로 만든 문제야. 실패한 걸 준 거야. 이렇게. 다시 얘 혹시 예은아 뭐랑 뭐 사이 거리인 줄 아세요? 역시나 x, y는 있겠지. 누구랑 거리가 거리? 2,-. 다들 혹시 이거 2,-1과 거리 구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밑에처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어쩌면요. 여기 요 점을 뭐 점 A라고 줄까요? 이 점을 점 B라고 줄까요? 여기 있는 x, y가 지금 뭔지 아세요? 이들 어떤 임의의 점 P가 있어요. 오. 얘가 어쩌면 지금 임의의 점 P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문제는 어쩌면요.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다시 한번 번역하자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밑에처럼 바꾼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의 자 다시 이 문제의 동영아 결론이 뭐라고요? 이 최소값 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직선으로 가기가 제일 짧다 뭐 그런 문제니까 그런 것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샵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이렇게 한 세트로 이어가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고 자, 숙제는 다음 장에 있는 132쪽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840번이랑 이 빈칸 문제를 한번 눈치껏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까지 아무튼 오늘 갑작스레 바뀌게 됐는데 고생하셨고요. 월요일까지